자, 제7절 공판 절차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간이 공판 절차인데 출제가 좀 잘 되죠. 간이 공판 절차란 이 공판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판장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간소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간소하게 하느냐? 그것은 증거 조사만 증거입니다. 증거 조사만 간소화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법조문 보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그 공소 사실에 한해서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할 수 있다는 재량상을 두었을까요? 이 자백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재량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심할 것은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여기에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의견을 들어서란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했을 때 형사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 절차 맞죠?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증거 능력의 제한을 완화시켜서 심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이 간이 공판 절차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굳이 자백했는데 그죠? 자백했기 때문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신속히 처리할수록 이제 돈도 적게 들어가죠.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개시 요건 볼게요. 자, 간이 공판 절차는 제1심에서만 적용됩니다. 1심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항소 상고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심이라면 그것이 단독이든 합의부 사건이든 상관없습니다. 합의부도 된다 했기 때문에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사건, 강도 살인처럼 아주 강력 범죄 있죠? 이런 데도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아주 잘 나옵니다. 출제 잘 되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바로 뒤에 우리 국민참여재판 배우겠지만 국민참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색깔 하나 쳐두는데요. 여기만 색깔 딱 치면 됩니다. 자, 자백의 주체. 당연히 피고인이 하죠. 피고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대표자, 의사무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도 자백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 대리인 이런 사람들은 주체가 안 돼요. 자, 내용 볼게요.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법 배우신 분들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만약에 내가 절도죄,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그 해당되는 사건을 말하죠. 그 해당되는 사건 구속요건하고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체크.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뭐 절도라면 절도, 살인이라면 살인, 이 전부를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요건만 인정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조각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백인 겁니다. 그렇죠? 뭐 정당방위라든지 위법성 조각 사유 예가 뭐가 있어요? 뭐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거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심신상실이라든지 뭐 미약이라든지 이런 거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부존재를 인정하는 거. 이것이 자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위를 부인한다든 범위 부인 끊으시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 이걸 주장하는 것은 여기 자백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내용 봅니다. 자,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면요. 뭐 죄명이라든지 법조만을 다툰다든지 이걸 인정하면 죄명이나 법조만을 다툰다든지 뭐 정상관계 사유를 다툰다든지 형면제를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도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그렇죠?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은 어디서 합니까? 공판정에서 하는 거죠. 공판정. 즉 공판 절차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사 절차라든지 공판 준비 절차에서 하는 것은 그건 자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이 공판 절차 요건이 안 됩니다. 자백의 식인데 뭐 학설의 대립은 있습니다. 모두 진술 시설, 변론 종교 시설, 학설 대립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학설도 갈리고 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써놨습니다. 죄수 볼게요. 경합범은 수재잖아요. 그렇지? 수재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했을 때는 그 자백한 죄에 대해서만 요 간이 공판 절차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죄를 저질렀고 B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재잖아, 수재. 수죄. 이 경합범 관계란 말이죠. 근데 A죄는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B죄는 자백을 안 했어요. 그랬다면 요 자백한 요 A죄에 대해서만 간이공판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자백하지 아니한 B죄는 간이공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공소사실이 소송법적으로 불가분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죄란 말입니다. 포괄일죄라든지 과형상 일죄라든지 상상적 경합을 말하죠. 예비적 택일적 기재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자백한 경우에는 이 경합범과는 달리 그 부분만 특정해서 간이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경합범과 좀 달라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자, 제가 좀 지워볼게요. 여기를 지워버리면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과형상 일죄가 이제 상상적 경합입니다. 요 상상적 경합도 수재이긴 한데 이 설명 차이 드렸죠. 요 과형상 일죄와 실체적 경합 요 죄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체적 경합은 행위가 수개, 여기는 행위가 한 개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일 때 그 부분에 한해서만 간이공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경합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돼요. 수인의 피고인 중에 일부만 자백했다면 그 자백한 자에게만 간이공판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신빙성이 없는 자백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 판례 좀 볼까요? 자,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즉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꺼내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이나 책임 이 조각사유가 없다, 그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말이죠. 반드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조각사유가 없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죠? 않다. 자백하면서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서 다만 동기만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동기를 부인하든 안 하든 이건 여기와는 상관없잖아요. 범죄 사실만 자백하면 된다니까요. 사실만 자백하면 되는 것이지 동기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백했기 때문에 사실만은 자백했기 때문에 간이공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백이 안 되는 판례를 좀 봅니다. 자, 1번 판례. 자, 검사가 신문할 때는 공소사실과 모두 다름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피고인이 신문할 때는 부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자백으로 봐야 됩니까? 검사 앞에서 얘기할 때와 변호인 앞에서 얘기할 때가 다르잖아요. 즉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백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공판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출제 많이 됐죠? 자, 2번 봅니다.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술에 만취됐대요. 그 말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단 말입니다. 또는 술에 만취되었다면 책임 능력을 걸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신상실과 같은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일방적으로 때린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말도 일부를 부인한다는 또는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자백을 볼 수가 없다고 봤고, 자, 외상으로 먹거나 차용한 것이지 갈취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도 범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자재를 가져갔냐 이렇게 판사가 신문하니 뭐라 하냐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개시결정입니다. 자, 공판 절차 요건이 구비가 되면 법원은 그 공소 사실에 한해서 간이 심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재량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재량이기 때문에 간이 공판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법원이 286조 2 이제 규칙이니까요. 형소법 간이 공판 절차 규정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 공판 취지를 설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공판정이니까요. 효력 범위 개시결정은 자백한 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불복 볼게요. 자, 1번 체크하시고, 자, 간이 공판 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하항고가 안 됩니다. 나머지 됐고, 특칙이 잘 나오죠. 특칙. 중요한 말은 여기 전문 법칙이 배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간이 공판 절차 규정입니다. 이 간이 공판 결정이 있는 사건 증거에 관해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어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 끊고 다만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를 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동의 간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 법칙이 배제가 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자, 간이 공판 절차에서 증거 능력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이 전문 법칙에만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증거에는 이런 법칙들이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위수증이죠. 자백배제법칙 이런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간이 공판 절차 특례는 증명력의 문제인 자백보강법칙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됐어요?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간이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출제가 잘 됩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간이 조사 방식의 간이화입니다. 자, 법점은 자, 간이 공판 절차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 이런 관련 조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증거 조사를 하면 됩니다.
자, 간이 공판 절차에서 증거조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자, 판례 보면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함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검사 공소사실에 의해서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진술 이렇게 기재되었다 하여 구체적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검사는 이렇게, 피고인은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다 할지라도 구체적 진술을 했다라고 볼 수. 간이공판 절차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간이공판으로 심판할 것을 결정했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제1심 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어 형사법 규정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다 라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했다면 가로닫고 설령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부인했다 손치더라도 자, 1심 법원에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그쵸?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왜요? 요 항소심이 이제 속심이니까 그래요. 속심이란 말은 1심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증거 자료를 그대로 이어받고 플러스 알파 추가해서 뭐 증거조사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심에 관련된 거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2심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들의 증거 능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1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판례죠. 자, 배제 범위 봅니다. 자, 배제가 되는 거 볼게요. 자, 1번 체크. 자, 증인신문 방식에 있어서 배제가 되는데 교우신문 방식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신문 파트에서 배웠죠? 그리고 시기화 방식인데요. 증거조사할 때 제시, 낭독, 개별적 지시, 설명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 의견인데요. 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증인신문 시 피고인 퇴정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제가 안 되는 거 봅니다. 자, 증거조사 방식에서만 간소화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대로 준용된다 그랬습니다. 선서해야 됩니다. 참여권 인정되고요. 증거 신청권 인정되고 이의 신청권 다 인정됩니다. 자,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특칙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자, 유죄, 그리고 공소기각, 간호할 위반, 무죄 판결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취소 봅니다. 법원은 간이공판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부적당하다 라고 할 때에는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검사의 의견이 나와요. 그리고 취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 두 가지 꼭 좀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취소해야 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배웠던 개시결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직권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지만 이것은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들으면 됩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 거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효과. 간이공판 절차 결정이 취소가 되었을 때 갱신입니다. 갱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정지와 갱신 중에서 갱신입니다.
끊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이죠?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자, 그런 내용들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